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추워요. 여기 보세요. 중국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베딩 입고 있잖아요. 저 장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몇 년을 버텼어요. 그때는 우한에서 코로나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에 있는 우리 팀 애들이 알파고 너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코로나 아니? 제가 그동안 여행소를 사진으로 안 불었던 나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낙지완 그리고 이란을 했고 싱가포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순서입니다. 제가 중국이란 인연이 어떻게 겹치냐면요, 저한테 좀 약간 해외 유학 생각을 심어주셨던 분이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셨어요.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이니까 우리도 그 선배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에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때문에 동양에 빠지게 되니까 다른 동양 나라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알아봤고 한국도 알아봤고 대만도 알아봤고 싱가포르도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한국을 선택하고 왔죠. 그래서 항상 중국에 대한 무슨 로망이 있었고 그 선배 때문에 다음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잘 살다가 어학당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2006년 첫 학기. 지금은 한국 대학교들이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그 외국어 수업 하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튀르키 학생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너 무슨 수업 들었어? 무슨 수업 들었어? 야,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닌다. 와, 이제는 우리 대학교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한다. 너무 설렌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독일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살짝 변태 기질이 있는 친구들 러시아어를 수강을 했더라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 미쳤어? 외국어를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분위기는, 야 우리 그 힘든 한자 어떻게 해? 와, 한국인들이랑 같은 반에서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 딸 것 같아? 저도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내 학교 일하는 거는 점수 따는 거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따가는 장소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항목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근데 알파고 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중국어, 특히 중국어는 공부할 언어가 아니야. 그거 안 돼. 저도 왜 안 돼? 그래서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아시다시피 그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 있잖아요. 너 못 배운다 나 배울 수 있다 하다가 내기로 한 거예요. 너 중국어 수업 듣고 A 따면 너 여기 있는 모든 애들한테 밥 사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못 따면 네가 사줄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서 모여있는 나머지 튀르키예 친구들한테 밥 사주기로 내기로 한 거예요. 2월쯤에 했었던 대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2006년 1학년 첫 학기 외국어 선택 과목을 중국어로 했어요. 내기를 이기려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책이 여기 있나? 여러분, 다락원이라는 회사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충남대학교이긴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거기서 책 많이 내셨어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중국어로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여러분, A플 못 땄지만 A0 땄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끝나고 다시 우리 튀르키예 유학생들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성적표를 떼가지고 보여줬어요. A0 땄어. 이제 우리 같은 학번 튀르키예 학생들한테 밥 사줘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보고, 뭐야 이거는 관광 중국어야. 야 이거는 쉬워. 이거 너무 단순해. 문장들 너무 짧고 이거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A 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의 그 찌질한 모습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의 도전 받아주게.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인정할 거야? 너 가서 중국어 학과 거기 있는 수업을 듣고 거기서 A 따면 나 인정. 너의 도전 받아줄게요. 알겠어 하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1학년 2학기 제가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학년 2학기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은 여러분 이제 전공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 아니에요. 전공 과목이고
모든 충남대학교 중고중고학교 학생 애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수님이 한국인 아니에요. 중국 분이세요. 수업을 이제 들었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A제로 땄어요. 뭐 A플 못 땄지만 A제로 땄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학기는 거의 중국어 수업을 열심히 했거든. 딴 거를 안 하고 우리과 수업들 잘 안 하고 12월 되고 학기가 끝났고 다음에 우리 튀르키 학생들이 다시 만났는데 책 보여주고 교수 이름 보여주고 A제로 땄다는 거 보고 이제 항복 인정하십니까? 너 이 새끼 너 독한 새끼네. 뭐 알겠어. 알았어. 너 말이 맞았어 하고 제가 이제 그 내기를 1년 만에 이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6년 끝났고 이제 2007년 되잖아요. 제가 튀르키예 가야 돼요. 1년 반 만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 표 노선이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오라고 했어요. 저 원래 2년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2005년에 튀르키예 갈 때도 싱가포르로 간 거고 이번에 2007년에 튀르키예 갈 때는 다시 이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갈 때는 중국 경유인데 올 때는 직항이야. 괜찮아? 오 땡큐. 그럼 그걸로 해줘. 야 중국 경유라면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리고 중국어에 또 그 선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형한테 그러면 형 중국 경유를 4일로 연장이 되나요? 문제 없어.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2007년 1월 2일이나 3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샹하이에 갔어요. 보통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립이라는 급행차를 탔어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빠른 급행차를 탄 거예요. 431km 하더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공항에서 샹하이에 있는 난징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기차에서 갈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2007년에 샹하이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난징루입니다. 이제 샹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샹하이의 관광명소 랜드마크 동방명주 아니면 동방진주탑 무엇이든 간에 이겁니다.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갔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련돼 있어요. 저희 이때는 이렇게 어렸어요. 한 몇 년 동안 이것이 나의 장바였어요. 여러분 너무 춥지 않아요? 추우면 장바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장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몇 년을 버텼어요.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이유엔입니다. 이유엔. 여기는 이제 정통 중국 스타일 정원이자 중국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엔데 갔어요.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었어요. 알파고 너 샹하이에서 어디 가고 싶으냐? 저 얘기했어요. 형 그냥 동방명주탑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유엔 가면 나한테 충분해.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샹하이에서 유명한 이슬람 사원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대혁명 시기 때는 단합을 받아가지고 폐쇄됐거든요. 능샤오픽 때 이제 열린 거예요. 이 이슬람 사원에 가시면 입구에서 능샤오핑이 여기를 다시 문을 열어주는 예식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입구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아파트예요. 그리고 위구르족 레스토랑 갔죠. 여러분 중국이 사실은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 위구르족 단합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에서 대놓고 민족 이름을 쓰고 우이구르 레스토랑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 집에서 마지막 날 사진. 이분이 저를 밤에 샹하이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가지고 북경으로 갔어요. 베이징에 있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친구 집이 우다오코에 있어요. 우다오코는 한때 최초의 외국 애들이 와서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했던 데가 여기고 이 대학교가 만들었던 교과서가 다음에 다른 중국어 교과서들한테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외국 학생들이 빠글빠글해요. 많아요. 그리고 역시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여기 갔겠죠? 왜냐면 여기가 먼저 개방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한국이에요. 여러분 뚜르제로 있었어요 여기에. 샹하이에서 그 기차 타기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베이징 역에서 니네들 집에 어떻게 갈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 친구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이제 숍에다가 적어주고 다음날 중국인들한테 물어보면서 간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랑 나 말 좀 걸고 중국 사람은 대화가 되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 하여튼 여러분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2007년 1월이었기 때문에 1년 반 이후면 중국 올림픽이 열릴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가지고 야야 기다릴 시간 없어 빨리 출발하자고 해가지고 여기 티안안men 근처에요 여러분. 천안문 근처입니다. 나 이거 보고 놀랬어요. 왜 이렇게 군인이 많이 돌아다녀 도심 속에서. 다음에 그 유명한 티안안men 천안문. 야 그때는 기분이 너무 묘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웬만하면 중국이랑 관련된 교재력에 이 사진이 있는데 드디어 이 사진을 보다니. 여러분 이 사진은 다 직접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 553일 남았고 7시간 51분 43초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광장입니다 여러분. 광장. 그리고 여러분 고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고궁 한국말대로 뭐예요? 자금성.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돌아다녔어요. 여기 이제 그 뭐죠? 레노베이션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시 부분이 여러분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이 사진 저는 이걸 페북에다가 그때 올리고 오랫동안 프로필 사진으로 썼었어요 페북에서. 그리고 이제 왕좌. 자 그리고 여러분 나갔어요. 자 다음 날은 기사 한 명을 이제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만리장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여기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빠달린이에요. 빠달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빠달린이에요. 제 인생의 여러분 꿈이었어요. 만리장성 그리고 어디 피라미드.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타지말 그렇게 뭐 오 타지말 뭐 봤다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만리장성하고 피라미드는 좀 약간 특별한 자리가 있었거든 제 머릿속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두 개 장소.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피라미드를 볼 줄 알았는데 만리장성을 먼저 봤네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등산을 해가지고 숨이 차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보이는지가 다음 사진에서 나올 겁니다. 추워요. 여기 보세요. 중국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베딩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1월입니다. 1월인데 저 이러고 다녀요. 첫 번째는 실패예요. 두 번째 때는 이제 제대로 찍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갈 때 친구가 거기 날씨 추울 텐데 이러더라고. 나 오히려 옷을 많이 입으면 땀이 많이 나니까 힘들어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 친구가 내가 너한테 스타벅스 사줄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리장성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첫 중국 여행이었어요. 첫 중국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튀르키예 왔는데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 중국어 잘한 것 같아. 그럼 잊으면 안 되겠다. 2007년 3월부터는 중국어 수업만 들었어요. 그리고 내 학교에다가 신청했어요. 나를 중국에 보내달라. 그리고 또 내 학교에다가 또 신청했어요. 나 복수 전공 해줘. 여러분 복수 전공도 승인됐고 충남대학교로부터 장학금 받았어요. 충남대학교는 저와 함께 14명 한국 학생 그리고 저 15명 학생을 난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난징 시판다슈에 난징 사범대학교 자매 결혼인 대학교예요. 이제 도착했어요 난징. 자 난징 국제항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항입니다. 여기서 내 학교가 우리한테 버스를 보냈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기숙사였어요. 우리 방이 어디냐면 우리 방이 여기였어요. 유학생 아파트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7월 말이에요. 그리고 난징입니다. 여기서도 땀이 나요. 나름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난징에서. 중국 선생님이 우리 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데가 있었고 또 이런 방이 있었고 중간에 여기 지나가면 이제 우리 자는 데예요. 이렇게 베란다 가면도 이렇게 옛날 중국 집들이 있고요. 여러분 내 학교가 너무 초록색이었어요. 나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약간 나름 좋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거 봐봐요. 내 학교 공부를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 좀 약간 이러니까 좀 약간 안 좋긴 한데 근데 건물 자체가 너무 옛날 건물이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난징 시판다슈에서 나오면 여기에 메인 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문 바로 옆에는 맥도날드 있었어요. 야 진짜 돈이 없어서 얼굴 봐봐 살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문으로 나가시면 여기 맥도날드 있었고 정문으로 나오시면 위구르족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항상 금요일 되면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위구르족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다음에 어디 갔어요? 난징짠 난징역에 갔습니다. 하여튼 사진들 보여드리고 우리 반 나의 옛날 컴퓨터예요. 그 책들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책.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예전 라방들을 들으셨다면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어디야? 이거 인도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하야투 사하베. 이거 2권이에요. 1권 2권. 제가 이거 샀었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야 그럼 중국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책이나 읽자 해서 중국에 가지고 갔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중국에서 끝냈어요. 이것도 이제 난징대학교가 주는 책이에요. 다 여기 있네. 여긴 나의 침대, 여기는 형 침대. 우리 반. 하여튼 우리 이렇게 같은 판이었어요 여러분. 아 제가 얘기했던 그 위구르족 레스토랑 여기에요. 그 그랜드 호텔 근처에 있었던 거. 한조 라면디 칭즌. 여러분 돈이 너무 딸리니까 매번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레스토랑인지 티나진 않죠. 여기 왠지 쓰레기장 같잖아요. 저 죽어도 이런 데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먹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보세요 이런 데예요. 여기 가격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난징 시판 다쇼였어요. 그리고 난징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여기는 어디냐면 푸즈미야오 근처예요. 푸즈미야오. 저는 푸즈미야오 여기 근처인지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야 나는 난징에서 푸즈미야오에 자꾸 갔는데 거기 푸즈미야오인지를 몰랐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푸즈미야오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티 나진 않죠. 이제 너무나 세련되어 있는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토큰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나이키는 다 가짜예요.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난징역 앞에 있는 호수예요 여러분. 난징역도 너무 예뻐요. 그때 여러분 보스 투기에 있었어요. 이거는 1위엔 좋은 보스들. 그건 이제 2위엔이었어요. 안에는 에어컨도 있는 거. 이거 이제 푸즈미야오예요 여러분. 밤에도 갔어요 이렇게. 아 푸즈미야오. 푸즈미야오는요 난징에서 제일 큰 공자님의 사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종교시설. 그래서 난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관광장소는 푸즈미야오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가서 사진들을 막 찍었는데 여기 푸즈미야오인 줄 몰랐어요. 엄청 예쁜 동네예요 여기는. 중국인한테 부탁한 거예요. 내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 중국 분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사진 찍자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순얏센 있잖아요. 그 순원 그분의 묘가 여기에요. 이제 청나라를 없애버리고 물론 중간엔 이제 유엔시카이는 잠시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제 유엔시카이 애를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제 중국을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순원. 그분의 무덤이 여기에요. 그러면 왜 난징에 있느냐? 그때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야 이거 너무 올라간 너무 힘들어요. 정찬쇼싱 여기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땀 보이나요? 땀? 옷이 완전히 젖어 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2010년 되니까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왔죠. 다녔고 다음에 튀르키예에 있었는데 대사관에 불렀어요. 와서 번역하라고 번역하라고. 제가 왔죠. 왔는데 이제 거기서 튀르키예에서 왔던 기자들의 번역을 담당했어요. 4일 동안. 그리고 하루당 250불인가 200불인가 돈으로 받았어요. 번역비. 그래서 800불이 되는 거죠. 800불. 번역 기간 때는 제가 일할 회사 지한통신사랑 인연이 된 거예요. 너 이제 우리 회사 사람 되라고. 하여튼 그때 이제 회사한테 얘기했어요. 아 저는 사실은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이번 번역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중국에 가서 좀 어학연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아 그럼 어학연수를 하고 다음에 와 이러는 거예요. 저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번역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제 튀르키예 대통령 돌아갔어요. 저도 이제 좀 약간 정리할 걸 정리하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갔어요? 북경 갔습니다. 북경 어디? 우다고 갔어요. 이런 동네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는 너무 특이해요. 이런 좀 약간 정통시장도 있고 이런 옛날 건물도 있고 이렇게 쭉 가면 아파트도 있었어요.
근데 좀 가면 너무나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중국이 인도처럼 짬뽕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또 이래. 산리투알이나 왕푸진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베이징에 있는 홍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면 여자친구 없잖아요. 서양 사람이라면 여자친구 바로 생겨요, 여기는. 여기 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요. 진짜. 그리고 첫 대화가 너무 뻔해. Hello, I study English.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영어 복습하고 싶은데 연습하고 싶은데 너랑 연습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이 소양 애들이 여기 와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요. 3년 전에 왔을 때 만났던 그 튀르키예 친구 있었잖아요. 애랑 같이 돌아다녔어요. 남자들끼리. 정갈 살아있어요, 여러분. 큰 정갈, 작은 정갈, 다양한 것들 다 있어요, 여러분. 정갈 맛이나 여러분 저 정갈 안 먹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 메뚜기 맛있어요. 이런 것도 마시고 한국에서 비싸니까. 여러분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얼굴을 봐봐요. 처음에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비교적으로 많았거든요. 택시 타고 갔어요, 첫 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쭉쭉쭉 없어지더라고. 버스 타고 갔어요. 빈질링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이후에 갔기 때문에 2008년 올림픽 때 만들어졌던 특이한 건물들이 하나의 관광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하루 그 건물들을 보려고 갔어요. 여기 베이징이에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니까 건물들이 베이징에 있는 거예요. 이 형이 후이즈예요. 이 사람들도 살라주예요. 살라족하고 해족. 그래서 나를 불렀어. 같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일 먹자고. 그래서 걔네들 집에 갔어요. 이스마일 형. 이름이 이스마일이에요. 중국 이름 아니에요. 해족이니까. 이스마일 이래요. 여러분 중국에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그 조상이 오즈베키스탄 같은 뭔가예요. 그래서 숫자가 튀르키예랑 비슷했어요. 위구르족 아니에요. 근데 투르크 계통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흐통이에요. 흐통이 어디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 한옥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중국 동네들? 골목 옛날 골목. 아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시앙샨 청나라하고 서양 애들이 붙을 때 1차 아니고 2차 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와서 여기를 양탈하거든요. 이 하원도 양탈 당했어요. 리허이웬 이제 약탈 당했는데 여기다 약탈 당했어요. 근데 여기는 리허이웬 이 하원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언급이 안 돼요. 야 얘들아 거기는 역사적인 거예요. 한번 가보자. 여기 가보면 중국이 우리 8m로 보이는 거야. 베이징이. 형 우리 지쳤어. 중국 역사적인 건물. 그래서 누구도 내가 가자고 했는데 누구도 응하진 않았어요. 시앙샹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 한 명이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요. 근데 그 친구를 깨웠는데 아 나 그때 너 너무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외로울 곳 가서 그 말했는데 나 못 가겠어 하고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북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나 어떻게 왔지? 못 찾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2010년 때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남겼던 사진들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때 아제르바이잔을 갔고 엄마 아빠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튀르키예에 와가지고 튀르키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비행기가 중국 경유잖아요. 올 때도 중국 경유였어요. 아니 황해에서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는 안 뜨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비행기가 내일 갈 거예요. 그럼 너는 여기 하루 있어야지. 나 여기 어떻게 있어요? 아 우리가 너한테 호텔 줄 거야. 근데 비자는 왜냐면 그때 제 여권이 튀르키예 여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절차 없이 여권에다가 도장 하나도 안 지키고 저를 냅둔 거예요. 호텔로 보냈어요 저를. 근데 여러분 호텔이 진짜 이상한 데 있었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제 친구들 집으로 갔어요. 다시 걔네들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형 너 튀르키예 갔던 거 아니었어?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나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호텔이 너무 이상한 거니까 뭐 알겠다고 하고 또 그날 밤에도 이제 집에서도 놀고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야시장도 가서 놀고 호텔에서 저를 픽업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이제 네 번째 중국이고 2010년에 뜬금없는 중국이고 그리고 4년이 지나가가지고 2014년에 제가 튀르키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터키 항공사는 오버부킹 한 거예요. 오버부킹. 그래서 우리 보고 니네 중국 경유 가면 안 되냐? 우리는 니네들한테 돈 줄게. 한 300유로씩인가? 알겠다. 어차피 내리자마자 바로 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경유 시간 딱 2시간이에요. 하여튼 뭐 어차피 한 200유로인가? 아마 200유로였어. 200유로. 200유로도 받고 조금만 늘어나겠지만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 타고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샹하이 경유였어요. 도착을 했더니 놓친 거예요. 비행기를.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중국 공항 쪽의 잘못이에요. 안내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이제 공항이 샹하이 공항이 우리한테 진짜 좋은 호텔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후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보내준대요. 우리를 한국으로. 근데 역시 또 우리 비자가 없어요. 또 우리한테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샤틀버스로 태워가지고 호텔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안심했던 거 뭐냐면 어차피 밤이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호텔이 좀 커요. 그리고 공항에 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런 비자 절차 없이 아무런 도장 안 지키고 그냥 우리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니 엄마랑 상해에서 호텔 밖에 나가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상해 고불차에 그때 산 거예요. 그래서 2014년 그때도 아무런 비자 없이 중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하루 있었어요. 그때 사진 안 남겼어요. 이거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있어요. 그 호텔 안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2014년 2월 24일. 여튼 중국 얘기 계속 할게요. 이건 5번째고 6번째는 언제 있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니 코로나 터질 때 샹하이에 공연하러 갔어요. 막립에서 특자 탔어요. 좀 더 비싼 거. VIP 클래스 돈이 좀 이제 생긴 거예요. 아 이거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건 하겐다스인데 상해에서 진짜 큰 하겐다스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땐 저는 이제 객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야 나 돈 낼 테니까 제일 비싼 걸로 시키자. 그래서 이걸 시킨 거예요. 이거 15,000원 들었나 그때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상해에서 너무나 큰 나이키 가게가 있거든요. 난징루에. 여러분 진짜 5층짜리예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엄청 커요. 나 한국에서 이렇게 큰 나이키 아마 청담동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거 5층짜리 나이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가지고 이거 사진 찍고 보냈어요. 할인 엄마한테.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사도 되냐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못 샀어요. 다음에 짭가게 갔어요. 짭가게. 상해 기술 여쩌고 저쩌고 역에서 내리고 가는데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뭘 샀냐면 맥규 신발 샀어요. 티나지는 않았어요. 그걸 신고 어디 갔냐면 내한 외국인 갔어요. 그때 내한 외국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였거든요. 유일하게 오리지널 시계 하루니 엄마한테 사드렸어요. 이건 오메가예요. 여기서 너무나 큰 오메가 또 있어요. 여기 난징루에는 너무 큰 오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시계를 샀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오메가도 짝퉁 있던데 여러분 여기는 그 짝퉁 가게 아니에요. 여기 그 오메가 본사로부터 운영된 가게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하겐다스에서 비싼 거 사주니까 친구도 나름 좀 약간 뭐 잘해주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상해 사는데 다음날 나 부르고 여기 무슨 비싼 호텔이에요. 야 맞아 이 호텔 꼭대기 하얏트 호텔 맞아. 거기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이제 알콜 mog테일 마신 거예요. 거기서 그 사진이에요. 그 위에서 보이는 상해의 모습.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수업했던 학교예요. 이것도 2019년 12월 코로나 터질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한에서 코로나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에 있는 우리 팀 애들이 알파고 너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코로나 아니? 이런 조크들을 했던 시절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코로나 그 감염자가 없었어요. 근데 기사 나오고 있었어요. 우한에서 새로 뭔가 나왔다.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야 이대로 가면 상해도 조만간 봉쇄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해에서 나가고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상해가 봉쇄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제 좀 약간 손가락질 당했어요. 개그 콘서트에서. 야 알파고 너 지금 코로나를 감염자로서 한국에 온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좀 약간 그런 조건들을 당했었어요. 딱 그때예요. 12월 24일인가? 그때. 그리고 얼마 전에 칭다오에서 여권에 지켰어요. 제가 밖에 나간다는 거. 근데 공항 밖에 안 나갔어요. 피곤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아 그리고 저 사실 그때는 좀 약간 피곤했거든요. 보통 알파고이면 그때 칭다오 시내 정도는 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중국이란 나라 여러 번 입국을 했기 때문에 뭐 칭다오 시내를 파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쉬었어요. 이것도 나의 마지막 중국 입국 설이었습니다. 자, 나의 그동안 중국 여행들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무리가 뭐냐면, 아무리 중국이란 외교적으로 이제 꼬이는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거부감을 느끼셔도 결론적으로 여행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나라예요. 국내 정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들, 대외 정책이라든가 그건 다 별개 문제고, 그냥 비행기 하나 타고 가서 싸게 라면 먹고 중국 건물도 좀 돌아다니고 사진 2장 찍으면 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인데 잘 모르잖아요.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도 않아요.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냥 이론적인 것들만 알지 중국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나 뭘 하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그것도 이제 직접 목격을 하시면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좀 약간 지식을 높이는 거는 아마 우리한테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일종의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